저 감사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를 밝히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치적 의도가 한 55% 정도,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다가 한 3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병호 총장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는 독립성이 위배된다는 게 60%를 넘고 문제가 없다는 게 30%도 안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온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언론 안 보시는 모양이죠. 지금 뭐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조사상 필요하다고 알았습니다. 생각해서 예, 감사원의 서면 여러 가지 질문서를 조치에 내려고 대해 했던 가지고 거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뜻이네요. 아예. 뭐 언론조사, 참 여론조사를 어이가 보긴 없습니다. 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자,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이 사정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자, 그 다음요. 6월 17일 날 해경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감사를 시작하셨죠. 감사 착수는 7월 19일 날 시작을 했고요. 예. 자료 수집 그 다음날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예, 수집을 사실상의 감사가 시작된 거죠. 예. 그때 그 유병호 총장께서 새벽 4시에 TV 보다가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방침을 그날 결정을 한 거고요.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방침을 그러니까요. 결정한 그때 여기서 거고. 답변을 그렇게 실제 하셨잖아요. 감사는 7월 19일 날 착수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전에 TF를 감사를 위한 만들어서 자료 수집을 예비 한 조사를 거고요. 시작을 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검찰이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을 하고 난 4일 만에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 언론 그렇죠. 통해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검찰이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관련 내용들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사건은 지금 동시에 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동시에 있었죠. 수사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며칠 뒤 정도 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직전에 감사원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월 14일 날 감사가 끝나고요.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한 거고요. 수사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우연히 그렇게 또 된 거죠. 예. 감사원에서 하시는 일이 요새 우연의 일치예요, 전부 다. 그렇게 자꾸 보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뭐 저희들 하는 일을 뚜벅뚜벅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감사위원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10월 며칠 날이요? 12일 날. 10월 12일 날이요? 예. 아니면 뭐 꼭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월 13일 중간 감사 발표하기 전에 감사위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뭐 간담회라는 이름을 갖고서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12일 같으면은 매주 목요일 날 감사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들끼리 티타임을 합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게 간담회죠. 예. 그 있었네요. 거기에서 서해 사건이 중간 발표와 관련해서 대다수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게 사실입니까? 뭐 제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여 안 하셨어요? 저는 거기 참여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감사원 글쎄요, 사무국에서. 위원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 전혀 없습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어쨌든 그 간담회 내용을 전해 듣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간담회 그건 저기 뭐 수사 요청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수사 아니, 그 요청에 전에 관련돼서 못 전해 들으셨어요? 전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요. 전해 들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군가 그 회의에 간 사람이 그 회의 결과를 원장한테 당연히 전달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위원들끼리 그 논의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리입니다. 결과를 그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의견들이 그걸 하기 대다수였는데 위해서 그 만난 의견을 자리도 전달 아니고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그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없다 아니, 보니까 전에 들었냐고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립니까? 그러니까 뭐 그 그런 회의에 직접 참여 안 했다고 하니까 전달 받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데 지금 같은 그러니까 대답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를 안 어떤 들었다면 내용을 갖다가 감사관은 제가 완전 전달받은 웃기는 건 기관이에요. 최고 의견 기관인 감사위원들이 간담을 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걸 아니, 감사원장한테 전달을 안 해요. 티타임이라니까. 이건 그러니까 간담회도 간담회를 아니고요. 매주 목요일 하잖아요. 아니 간담회하고 이게 그냥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매주 만나서 하는 티타임하고는 그러니까 차이가 이야기를 있습니다. 전혀 부분이 들었습니까? 안 되고요.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논의되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감사위원회 안건을 자기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아니, 얘기하는 이야기를 그런 전에 자리입니다. 결과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거 참 진짜 원장님 예
아니 결과를 들었냐 안 들었냐는데 그거를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못 들었으면 없다 못 보니까. 직접이란 말 빼십시오. 예? 그 전에 들었었어요,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뭐 논의가 있었다니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논의 내용도 같이 결과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간접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런 조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티타임이라는 감사원을 지금 거하고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간담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니 거기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을 아예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지 못했다니까요. 전달 안 받았다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직접이라는 못했습니다. 말 빼고요. 아니, 자, 분위기 정리해 정도. 주십시오. 자, 감사원장님. 네. 자, 감사원장님, 이제 권칠성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처음엔 참석하신 걸로 알고 물어봤고 했는데, 지금 티타임이라 주장을 하시고, 네. 그 지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뭐 간담회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안건을 가지고서는 위원들한테 어떤 논의 안건을 정시로 올리는 걸 간담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12일 날 있었던 거는 그런 정식의 어떤 안건을 올리기 위한 간담회가 아니고요.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 날 감사위원회가 매주 열리는데 위원들끼리 서로 약간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티타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제가 듣기로는 12일 날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 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 위원들한테 들은 바는 없고요. 물론 그 지금 거기서 무슨 뭐 논의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지금 감사원의 쌍끌이식 자료 요구가 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 감사원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무려 1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공받았습니까? 예,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네, 설명이 PPT 좀 화면 필요한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것이 요 자료고요. 이 중에서 그 피부양자, 즉 다 민간인인데 민간인의 성명, 주민번호, 건보 가입 이력, 직장근무지가 다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요. 아닌가 그 맞습니까? 한전하고 아닌가 맞습니까? 거기 좀 설명을 좀 민간인들에 드려야 대해서 오해가 10만 없으실 것 명 같습니다. 받은 거 맞습니까? 일단 대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맞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장님 맞습니까? 예, 자료 받은 건 맞고요. 예, 네. 대답은 나중에 끝나면 예, 하십시오. 예,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는지 간단하게 뭐 때문에 수집했습니까? 부당한 보조금 지급 탔는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부당한 보조금을 탔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이런 자료를 수집한 겁니까? 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한 거는 한전이나 한전발전자회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간인한테 왜 자료를 받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가 그 공직자가 하면 겸직 의무가 위반이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 그럼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 가족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겸직 의무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아니, 보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겸직 의무 그건 위반은 영리 아니죠. 의무, 하지만 영리 개인이 의무 갖고 금지, 있는 그러니까 영리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아니 했다. 영리는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럴 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그 피부양자 그 민간인에는 그럼 그 공직자의 가족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인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감사원장 말씀 들으니까 저희는 가족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네. 정보를 줘서 민간인이 사업했는지도 확인했다. 아니요. 그게 그럼 아니고요. 공직자의 지인까지 다 포함된다는 아니요. 말입니까?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족에 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일단 자치단체 질문에 대한 공무원이라고 답을 하세요. 치면 나중에 입장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그렇죠. 가족에 예, 대해서만 했다? 한전이나 그, 예, 가족의 공직자. 범위는 동거가족입니까? 아니면 일단 뭐 사촌까지 다 포함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기 배우자라고 들었습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5월 3일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회법
72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 시간 녹이고 법안 공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늦추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절차의 하자는 물론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런 입법 폭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국회법 해석으로 표결을 진행시키면서 국민 60%와 함께 국회는 압의 교환이 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5월 3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공관에서 만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입법부의 소장과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의 만찬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5월 3일만큼은 피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달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고요. 2020년 12월 헌정사상 초유인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미 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법제사법위원회 회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까지 되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만난 것을 두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뭔가를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사람은 왜 법원이 이렇게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했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날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공관에서 만찬을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나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서 물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고위 법관들도 처신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더욱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공식적인 만찬, 공식적인 식사 자리만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인 만찬 자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료들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비공식적인 자료들까지 굳이 제출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받은 자료만 하더라도 그것을 의심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방송을 보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재판을 하거나 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겠지만 인접한 공간 내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저희 대법원장과 또 국회 수장이신 국회의장 사이에 관례에 따라서 있어왔던 상호 초청에 따른 만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